예, 안녕하세요. BJ 주비입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학부생 제도 과제하는 거 그 소재를 갖다가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의 핵심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시지가 자료를 이제 밀도 분석을 이용해서 공간에 균일하게 이제 밀도 분석을 수행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공시지가의 수준을 계산해내서 만드는 거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밀도 분석 자료를 가지고 등고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공시지가 자료를 갖다가 등고선으로 바로 만들지 않느냐면, 이게 아무래도 자료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100m 바이 100m 짜리 그리드 중심점이 있어요. 포인트 자료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체스판이나 이런 것처럼 바둑판에 바둑알을 놓는 것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놓여져 있는 점으로 그 지역의 평균 공시지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로 틴을 생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등고선을 만들게 되면 자료가 별로 이제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밀도 분석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네, 그 이유는 결과물을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상지 중에 하나를 잡아서 먼저 제가 작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할 거고요. 경기도 평택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천천히 시연을 해 보면서 강의를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평택 구역계가 필요하겠죠? 네, 평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2.3선 만들고 하는 거는 오늘 진도는 아니니까 지금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 이건 뭐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지형 등고선이죠. 뭐 이거 됐고, 지적도가 있긴 하지만 뭐 나중에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일단 오늘 중요한 자료가 공시지가, 경기도 평택시에 대한 공시지가 자료인데요. 이게 그 지적도에 지적마다 이제 공시지가가 들어간 자료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걸 갖다 후처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자 그리드로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간의 간격은 100m네요. 100m by 100m.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로 팀 파일을 만들고 등고선을 만들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을 삼아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3D 어널리스트를 키고요. 위에 있네요. 3D 어널리스트를 딱 키고, 크레트 모디파이 틴 이용해서 바로 만들 수도 있고, 크레이트 모디파이 팀 가지고 팀 파일 만듭니다. 일단 아까 전에 공시지가 이 포인트를 바로 이용해서 하이트 소스에다가는 11년도 공시지가를 넣겠죠. 웨스 포인트 하고, 네, 집어넣고 구역계 갖다가 잘라서 만들어 봅시다. 이게 왜 별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올 겁니다. 자, 템퍼러리 파일에다가 false라고 할게요. 그래서 save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놓고 봐서는 대체 어디가 어떻고 하는 그 이메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갖다가 바로 만들어 버린 거는 별로 이제 권하지 않고요. 별 의미가 이게 없으니까 좀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 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대략적인 공시가 수준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밀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 어널리스트는 잠깐 꺼두고요. 여기 보면 스페셜 어널리스트라고 있는데, 아이고 위에다 붙여야지. 네,
그 있는데 갖다가 밀도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밀도 분석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아무래도 그 레스터 파일 만들 때 이 대상지 구역 근처 마우스 포인트를 보이게 해야겠다. 네,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이 대상지 구역보다 좀 더 이제 커야 아무래도 좀 나중에 편집할 때 편하겠죠? 아무리 좀 미리 크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르는 게 편할 테니까 그 설정을 먼저 하는 건데요. 스페셜 어널리스트 먼저 클릭해서 하셔가지고 아래쪽에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을 눌러서 익스텐트가 있는데 익스텐트에서 일단 어널라이시스 익스텐트인데 그러니까 분석하는 그런 한계죠. 그러니까 구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왁구로 삼고 싶은 그런 레이어라든지 그런 걸 먼저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구역계를 선택하겠습니다. 구역계 2.3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하고 나서 여기서 좀 더 뭐 10km 정도씩 좀 벗어나게 할까요? 이거 아래쪽이니까 좀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10km 더해서 0에서 1 이건 8에서 7로 하면 되겠고 이거는 또 이제 1에서 2 이런 식으로 해놓고 셀 사이즈는 20m 바이 20m 그리드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 가로가 2333 셀이 나오고 세로로 2677 셀이 나와요. 이거는 대상지마다 크기가 다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정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됐고 확인 눌러서 설정을 만든 다음에 스페셜 어널리스트를 들어가면 두 번째 density라고 있어요. 클릭하게 되면 인풋 데이터가 있는데 인풋 데이터에서 이제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이 포인트 자료 배부해 드린 거 있죠? 이걸 집어넣고 population field인데 왜 population이라고 한다면 밀도 분석은 기본적으로 원래 인구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평방킬로미터에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는 밀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파생되어 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11년도, 09년도 공시지가, 10년도 공시지가, 11년도 공시지가인데 11년도 거를 집어넣겠습니다. density 타입 같은 경우에는 커널 방식하고 심플 방식이 있는데 좀 뭔가 약간 직설적이고 분석 결과가 좀 거칠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좀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이제 심플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이제 통섭 약간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양상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는 커널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각자에게 맞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density 분석 자체가 완전한 정답이란지 이런 거 최적의 세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세팅을 좀 바꿔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적의 세팅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한 거니까 일단 하나를 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이 할 때는 최대한 이제 가능하면 많이 이제 세팅을 해 가면서 바꾸시고 그리고 어떤 세팅을 어떤 이름의 파일에다가 했는지 계속 조금씩 이제 체크를 해 가면서 나중에 그걸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커널 방식에다가 서치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걸 좀 보는 게 낫겠구나. 서치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밀도 분석할 때 탐지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판서를 하는 게 좋겠지. 네. 서치 레디오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탐지를 할 때 지금 이게 100 바이 100이라고 했죠? 100 루트이겠죠?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R이라고 한 이 거리를 뭐 R이라고 한다면 탐지 거리를 예를 들어서 2R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탐지하는 거리가 뭐 대강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알 안에 있는 이 점들 있죠? 이렇게 뭐 이 점, 뭐 이 점, 이 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점들 가지고 인구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지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 지역, 그 작은 구역 중심으로 인구 밀도 수준을 탐지하기에 좋고요. 탐지거리가 길면 길수록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탐지거리를 지나치게 크게 잡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중요지 중심점 외에는 결과값이 잘 나오지가 않고요. 탐지거리가 지나치게 작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2분의 r로 탐색을 한다고 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서로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인구 밀도를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탐지거리 같은 경우도 큰 값과 작은 값을 조금씩 이제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밀도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값으로 일단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에리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그 스퀘어 킬로미터당 얼마다, 밀도가 얼마다, 뭐 그런 거고, 제가 배부해드린 그 밀도 분석 자료, 밀도 분석한 거 이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헥타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도시 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헥타르 단위를 많이 쓰니까 친숙해서 써봤던 거고요. 그래서 헥타르 집어넣고 셀 사이즈는 22니까 그 레스터 셀 하나가 20m 바이 20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두고 아웃풋 레스터는 경로죠. 템퍼리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해보죠. 세이브.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20m 바이 20m라는 거는 보시면 알 텐데 이게 20m고 또 이게 20m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20m) 20m 여기 하나의 값이 그 인구 공시지가 밀도에 관한 값이 이 레스터 셀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라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좀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된 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네, 10km씩 2격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나왔죠. 넉넉하게 나왔고,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바로 이걸 갖다가 틴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바로 그 등고선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뭐 단면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일단 그거 차지해 놓고라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등고선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탐색해 보셔야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 최종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단면도를 그려야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틴을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저거 갖다가 밀도 분석으로 레스터를 만들었죠. 레스터를 생성했어요. 밀도 분석을 해가지고 레스터를 생성했고, 레스터 생성해서 그 다음에 그 이걸 갖다가 틴을 만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틴을 만들고 나서 등고선을 그리든
레스터를 먼저 생성하고 레스터에서 바로 등고선을 그리든 결과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틴 생성하는 거는 나중에 단면도를 그려야 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나 만들면 되고, 등고선 생성에서는 굳이 틴을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스터 파일을 만들고 거기서 바로 등고선을 생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등고를 만드는 방법, 스페셜 어널리스트 들어가서 네 번째 보면은 Surface Analysis가 있어요. 거기에 콘타가 있죠. 콘타가 우리는 보통 그 등고선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콘터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는 그 같은 값을 지닌 지점을 연결시킨 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이, 그러니까 표고이든지 간에 공시지가이든지 간에 인구밀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잇는 선에 불과하니까 그게 콘타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피스를 아까 전에 만들어낸 레스터를 집어넣고요. 밑에 컨트롤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면 input height range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0에서부터 599,203.5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컨터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뭐 등고선 간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지형, 등고선 같은 경우에, 표고 같은 경우에 그 주곡선과 계곡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20m 간격, 5m 간격, 1m 간격이 있죠. 그 등고선 간격을 하는 거고요. 등고선 간격에 따라서 아래쪽에 보시면 total number of contour value가 있죠. 그러니까 등고선이 몇 레벨이 생성되느냐예요. 1만으로 잡으면 미니멈이 0이고 맥시멈이 59만 정도 되니까 60개의 등고선이 60레벨로 등고선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1000으로 잡게 되면 10배로 많아지겠죠. 이렇게 600개죠. 이 개수라든지 이런 거를 가늠해 보면서 등고선 레벨을 설정해 봅시다. G 팩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축척인데, 지금 이게 그 1의 단위잖아요. 원 단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0원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0.00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최저값이 0에서 최고값이 1000분의 1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1000분의 1이 됐으니까 10에 이제 등고선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만했던 거랑 똑같이 60이 되고, 단위를 1로 잡게 되면 600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G 팩터를 만지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린 이유는, 일반 1대1 스케일로 봐야 되는 표고와 달리 이거는 공시지가 수준을 갖다가 비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Z 팩터를 1대1로 하게 되면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편차가 매우 커지게 돼요. 그거를 좀 줄이고 전체적인 수준을 좀 낮춰서 편안하게 보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거는 G팩터 보정 없이 1대1 스케일로 할게요. 그 단위는 1만은 너무했으니까 2000? 아니요, 그냥 1만 정도로 할게요. 일단은 1만으로 하고 등고선을 집어넣어 봅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등고선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등고선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은 것이냐, 그거 보려면은 이제 3D 그 아크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아크씬이 하필이면 이제 최근에 살짝 맛이 가가지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이게 고장 나가지고. 네, 하여간 보시면은 일반 지형과 다르게 이런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공시지가 값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그 외연적으로 봄에 대해서는 강현석 교수님께서 저번에 준환이었나한테 설정을 여러 가지로 좀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맞게 여러분은 다양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고, 또 하나 일단 설정을 약간 다르게 해서 데인시티 분석하고 만들어 볼게요. 공시지가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하고, 서치 레디어스를 이번에는 5000 정도로 확 늘려서 헥타르 똑같이 하고, 이번엔 세팅 3. 오케이. 참고로 서치 레디어스를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계산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일이 생성됐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아까 전보다 좀 더 이게 커졌죠. 세밀하지 못하지만 대체적인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서피스 분석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설정을 똑같이 해서 만들어 봅시다. 네. 등호 값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왜냐면은 탐지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구역별로의 그 구역 상황을 미시적으로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는 알아낼 수 있지만 주변 지역과의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등고선은 똑같이 1만을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탐지거리가 아까 전보다 더 적기 때문에 좁은 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특징을 잘 잡아냈죠. 잘 잡아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 확연히 보이고요. 서치 레디어스를 크게 한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을 파악해내는 데는 훨씬 더 약해졌어요. 다만 어디가 중심지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간략하게 간편하게 알 수가 있죠. 등고선도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좀 등고선 같은 거 파악하기엔 좀 더 쉬워졌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필요에 따라서 잘 파악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벽한 정답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대안 1을 해보고 피드백을 갖다가 대안 2를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해서 뭐 대안 3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서 뭐 대안 4를 해보고 뭐 5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밀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쯤 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틴을 만들고 단면도를 만드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단면도는 저번에 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단면도라든지 여러분 하는 거 도와드리는 순서는 지금부터 쭉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신 미래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